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상품 리스트 구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그러면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제 필름이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접근해야 되냐면 요 A 엘리먼트의 자식인 이미지한테 접근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필름을 깔 때는 보통 요 이미지한테 까는 게 아니라 A 엘리먼트한테 여러분들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지금 A 엘리먼트가 이미지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필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커스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플렉스 그리드의 자식이 지금 얘가 UL이에요. 아니면 헷갈리면 UL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UL에 그 다음에 LI의 A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제 first child를 통해서 이제 걸러낼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요 A 엘리먼트 자체가 이 first child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이니까 자, 그러면 거기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첫 번째 자식인 경우에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니까 first child라 쓰면 되고 내가 만약에 헷갈린다 하면 여러분들 보더를 칠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first child 이렇게 써야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빨간색 보더가 지금 칠해져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A 엘리먼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이제 필름으로서 역할을 우리가 부여를 해야 돼요. 해야겠죠. 자, 헷갈리니까 저는 A first child라 쓸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된다? 필름. 자, 필름은 어떻게 넣으면 돼요? 애프터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컨텐츠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숫자 1을 적은 이유는 그냥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를 여기다가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 이 녀석 부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탑 0, 레프트 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는 얘한테 너비 100%, 그 다음에 높이 100%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화면을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애프터 그 가상 요소 얘네들이 어디에 갇혀 있어야 된다? 바로 이 first child 안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포지션 렐라티브를 여기다가 부여를 해줘야 된다. 자,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1 지워주면 되고, 자, 여기다가는 RGBA 줘가지고 0,3 정도. 근데 0 생략 가능하니까 0.3이라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필름으로서 역할이 되는데,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숨김 처리돼 있어야 되니까 오퍼시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0을 줘서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LI한테 마우스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저는 여기다가 LI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의 자식인 A 엘리먼트는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커지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오퍼시티를 1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상품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자, 트레이션을 부여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오퍼시티를 .os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어때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전환되는 속도가 0에서 1이 되는데 0.5초 걸려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필름은 깔았어요. 자, 필름은 깔았으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크게 띄워야 되는데, 크게 띄우기 전에 텍스트부터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여기다가 애프터가 아니라 비포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포지션 앱솔루트 부여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이용해서 활성화시켜주는 작업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 적지 말고 우리는 뷰라고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요. 그죠? 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컬러를 제가 화이트라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고, 보더도 마찬가지로 한 2픽셀 솔리드 정도만 부여할게요. 어차피 커렌트 컬러라 컬러가 반영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패딩을 한 10픽셀, 20픽셀 이런 식으로 반영해주면 되고요. 보더 레디우스를 10픽셀 정도 이런 식으로 반영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이제 뭔가 이제 수직 정렬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얘를 조금 정밀하게 위에를 15픽셀, 그 다음에 우측은 20, 아래는 10픽셀, 좌우 20픽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진짜 수직 정렬된 느낌을 여러분들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 녀석한테
아니다. 이 순서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냥 일단 이렇게만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죠. 그러면 여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수직 수평 중앙 균열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탑 50%, 50%, 레프트 50% 여러분들이 부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줘가지고 뭐 XY 따로도 줘도 되는데 우리 한 번 해주는 방법 배웠죠? 여기다가 트랜스레이트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된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있어요? 필름 뒤에 이런 식으로 감춰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빼내야 된다 했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빼낸다 했어요? 이 비포한테 뭘 준다? Z 인덱스를 한 1 정도? 5라고 할게 좀 많이 높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숨김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올렸을 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li한테 호버 했을 때 오퍼시를 1로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요 코드랑 요 코드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다가 심표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복도 제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랜지션은 부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트랜지션을 그대로 여기다가 똑같이 부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커져야죠. 이미지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퍼스트 차일드 작업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 녀석의 자식인 이미지가 자,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트랜스폼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고 있죠. 자, 이걸 1.5배만큼 키워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키워주면 안 되고 마우스로 올렸을 때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마우스로 올렸을 때 스케일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삐져나가요. 보이죠? 자,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한다 했죠? 여기다가 이 A 엘리먼트를 넘치고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를 여기다가 주면 되겠죠. 히든 이렇게. 자, 그러면 안에서 커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커지니까 트랜지션 스케일을 스케일이 아니라 트랜스폼을 줘야죠. 근데 여기다 주면 안 되고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지금 이미지가 변경되고 있는 거니까 이미지한테 부여를 해줘. 이미지한테 너가 전환이 될 때 이 트랜지션, 트랜스폼 요게 변화가 되는데 몇 초 걸려라? 0.5초 걸려라.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커지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다. 됐죠? 요게 이제 예전에 계속 했던 거잖아요. 이걸 그냥 다 합쳐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골라낸 다음에 작업을 해줘도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한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A 엘리먼트를 블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 센터를 각각 여기다가 부여를 해도 돼요. 클래스 블럭. 자, 블럭으로 준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만 얘가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도 클릭이 되게끔. BG 레드 307 해보면 컬러 7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텍스트얼라인 센터는 텍스트 센터라고 이제 테일윈드 문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얘가 이런 식으로 위치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테일윈드 문법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네들한테 갖고 부여하면 되겠죠. 내가 이게 너무 번거롭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한 큐에 처리를 해도 돼요. 그냥 일반적인 CSS 문법을 이용해서 한 큐에 처리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이제 얘가 위아래가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각각 여기다가 저는 블럭으로 이미 바꿔놨죠. MY라고 있어요. MY는 마진 탑, 마진 레프트, 그러니까 마진 탑, 마진 바텀을 말하는 건데 제가 이걸 한 15픽셀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위아래 여백이 생기겠죠. 자, 15픽셀 MY. 그죠? 자, 근데 너무 넓나요? 그냥 10 정도만 줘볼까요? 됐네요. 자, 그러면 요 마진 Y축을 여기다가도 계속 다 부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번거롭다 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하나 바뀌면 다 모든 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제가 코드를 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쓰고 있어요? 거의 지금 순서대로 코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실 때 뒤죽박죽으로 작성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 코드를 순서대로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first child 쓰고 first child의 이미지 자식 썼죠, 그죠? 걔네 쓴 다음에 before after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hover 여기 쓰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써져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거는 last child죠. 그래서 last child. 자,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보더 칠해보는 거 굉장히 꿀팁입니다. 자, 칠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건 여러분들 잘못한 거고요. 자, 얘한테는 사실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만 주면 되겠죠. 왜냐면 div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다 하면 이제 제가 마진 Y를 뭐 10픽셀 줬는데 5로 낮춰도 돼요. 5픽셀 정도.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한 5보다는 6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수정을 좀 할게요. 귀찮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상품 리스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레드는 필요가 없어요. 레드는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칠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 리스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형으로 만들겠다. 그럼 반응형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반응형까지는 제가 하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반응형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지금 얘잖아요. 플렉스 그리드. 그러면 화면에 따라서 미디어라고 적어주시고 자, 미디어라고 쓴 다음에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비가 1250픽셀 이하가 된다. 뭐가? 너비가. 그러면 프로드 리스트를 1250픽셀은 좀 그렇고 그냥 900이라 쓸게요. 900픽셀. 자, 이때는 뭐 컬럼 카운트를 뭐 예를 들어서 2개로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더 줄어든다. 요거 900의 반인 450픽셀 이하로 내려갔다. 그럼 컬럼 카운트를 뭐 하나만 해줘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2개 나왔다가 뭐 하나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응형을 한다고 하면 지금 반응형을 뭐 제가 뭐 구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반응형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작업을 해본 거예요. 네,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품명한테 이제 뭐 밑줄이 그어지게끔 하고 싶다 뭐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그건 하지 맙시다. 굳이 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